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타임 진행의 유수연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001선에서 거래 마쳤고 코스닥 시장도 1,006포인트 부근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 코스닥이 그 반등에 성공하면서 의미 있는 반등을 이뤄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전일 마감한 뉴욕 3대 지수도 일제히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권을 오갔지만 장 후반대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결국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는 나스닥 시장이 0.6% 상승하면서 기술주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또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0.8%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는 화이자 측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부스터샷을 맞는다면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여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타임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배당 연계 차익 거래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 배당금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 네, 이번 주는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체질 개선의 수주 잔고 확대,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잠시 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연의 고수익 작전 시간 출산 장려 정책 관련주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신생아에 대해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 배당 연계 차익 거래입니다. 연말 배당일이 다가오고 있죠. 올해는 주식을 12월 28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어야 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의 가능성이 낮아서 이 배당 수익률이 지난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외에 배당금이 늘어나는 종목들도 있겠죠.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 기관들이 아마 좀 현물 쪽에서 순매수가 들어올 거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섹터는 좀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하락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배당과 관련된 투자 전략 크게 나눠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배당을 받을 것이냐가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배당을 받지 않고 오히려 배당락이 나타난 직후 매수를 해서 연말 1월 효과, 10년 효과, 소위 말하는 제너리 이펙트를 구가하자라는 그런 어떤 그 전략까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21년 증시 납회일은 이번 달 30날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인데요. 30날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31일 날은 휴장입니다. 그리고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 화요일까지는 매수를 해놔야만 실질적으로 3거래일 이후에 내 주식이 되니까요. 완전히 내 주식이 되니까 결국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 사야 된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배당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12월 28일까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거꾸로 또 하나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역시 12월 28일 매도까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상황에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기관, 외국인, 개인, 특히나 개인 같은 경우 배당을 노린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 락을 노린 매수를 할 것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를 확인하고 매매 전략을 세워야 하시고요. 배당 관련해서 배당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한 미리 선취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 락이 나타난 바로 그 당일, 날짜로는 12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걸 과연 매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배당 락 이후에 평상시의 주가를 단기간에 회복을 한다라는 가정하에 주가가 10만 원이고 배당 금액이 5천 원이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5%가 될 겁니다. 근데 배당 락을 하고 그 부분이 다시 원상복귀, 그러니까 평년 배당락 이전 주가로 짧은 기간 안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배당락 후 매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5.26%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10만 원의 수익 5천 원과 9만 5천 원, 배당락 이후 9만 5천 원에 대한 수익 5천 원은 그 퍼센트 수익률에 있어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더, 배당을 받게 된다라면 배당 소득세 15.4%를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배당 소득세까지 감안을 해본다라면 배당 락 후 매수한 차익 주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가 안 되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면 배당 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배당 락 후에 매수를 할 것이냐는 거의 1% 이상 수익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이 부분은 이론적인 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문제는 배당락 이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배당락 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게 된다라면 매수세가 쏠리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는 배당락보다 높은 금액에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이론적인 상황이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배당을 노리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배당을 받겠다라는 그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점, 배당락을 노리고 매수를 하는 그런 그 전략도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가지 추가해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 선현물을 동시에 매수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배당 연계한 차익 거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물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당을 노린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동일한 포지션만큼, 동일한 금액만큼 선물을 매도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칭을 하는 그런 배당 연계 선현물 차익 거래를 실시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생각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배당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전반적인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 그리고 코스닥 50 또는 코스닥 100 그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 왜냐하면 코스닥 200과 코스닥 50, 코스닥 100 선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선현물 그 차익 거래를 한다라는 부분 고려를 하신다면, 왜 제가 이렇게 지수에 포함된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투자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배당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수급 전략과 배당 전략으로 나눌 수 있겠죠. 수급 전략, 외국인과 기관의 배당 관련주를 현물에서 순매수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 이것은 결국은 주가 차익을 거래하는,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주가 차익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전략은 다시금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배당 수익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 그리고 배당 락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그 한 상당 금액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 락을 노리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 기관들도 그리고 둘이 개인 투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시고요. 배당 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그런 물량 역시 배당 이전에 그 출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가 연간 개인 기준으로 2천만 원이 넘게 된다라면 종합소득세의 종합 합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오히려 회피하고 그래서 배당부 이전에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배당락 이래 다시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KB증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신한투자금융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나금투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연말과 관련해서 배당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은 아무래도 금융업종이 되겠습니다. 금융업종은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다음 주 FOMC 14일, 15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속도에 관한 언급 그리고 테이퍼링을 실질적으로 이번 12월 FOMC의 주요 핵심 어젠다로 상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가능성 비추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부분 FOMC에서 이번 12월 11월 아마도 시장에 자그마한 힌트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힌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부분은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 그 종료 시점은 곧 금리의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상하고 있는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은 내년 6월 달. 하지만 테이퍼링의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게 된다면 내년 3월,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겠죠. 내년 3월이면 테이퍼링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의 시점이 내년 6월 이후에서 내년 3월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게 되면서 결국은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실시하는 부분은 유동성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계속 늘고 있었는데 유동성이 늘고 있는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은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6월 달 이후에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3월 달 이후에 유동성 축소로 유동성 축소 시점이 앞당겨졌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향후 인플레이션이랄지 고용 부분이랄지 전반적인 고용과 물가와 관련된 그들의 두 가지 정책 목표죠. 이 부분에 시장은 핵심적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이에 대한 유동성 변화에 따른 유동성 정상화에 따른 시장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은 무엇일까?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자재일 수 있고요.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니까요. 그리고 유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 은행업종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내 일단 배당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창구 지도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융사들로 하여금, 금융지주들로 하여금 배당을 좀 자제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지난 6월 달까지는 은행들에 대한 중간 배당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6월 이후 이런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은행권도 중간 배당 그리고 연말 기말 배당도 마찬가지 평년과 수준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금융주 특히나 은행주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비금융주 중에서 저걸 많이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KT가 그 대표적일까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제가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 꼭 여기서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배당을 노리고 꼭 선취매 내지는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배당이 끝난 배당 락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는 배당과 관련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이 부분도 같이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배당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 락을 노린 투자를 할 것인지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잘 판단하시고 연말 이벤트 이 부분을 잘 수급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배당과 관련해서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꼭 배당을 받기 위해서 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배당과 배당락 이래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배당 끝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런 전략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원자재와 은행주가 이런 배당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화이자에서 3차 부스터샷을 맞는다면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발표되면서 다시 한번 오미크론 공포감이 좀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여행주들이 좀 강하게 올랐고 3대 지수가 또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먼저 미국 시장 간단히 먼저 좀 정리해보죠. 앞서서 이수연 앵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3대 지수 모두 물론 그저께보다는 그 상승폭이 상당 부분 줄어든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3대 지수 모두 다우가 0.1%, S&P 500이 0.3%, 나스닥이 0.6% 내외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점. 근데 여기서 그저께와 마찬가지로 어제 지난밤에도 기술주의 상승이 돋보이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볼 그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시장 주요 핵심 쟁점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오미크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시장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의 상황, 그리고 오미크론이 나타났을 때의 상황, 오히려 델타 변이가 나타났을 때의 어떤 그 투자가 큰 변동성을 보였던 기간보다 오미크론이 나타났을 때 변동성 나타나는 기간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라는 부분 느끼게 되면서 향후 어떠한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일단 그 변이의 방향성은 점차 약화되어질 우리 인간들을 해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적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 내의 어떤 그 기대감 부분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화이자가 자체 임상을 했죠. 부스터샷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키는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쪽으로 여기에 파우치 그 청장도 상당 부분 이야기를 거들었습니다. 극복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따라서 그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급등 상황. 뭐 델타 에어라인이랄지 에어비앤비랄지 그리고 카지노 업종이랄지 그다음에 그런 항공주들 상당 부분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어제는 경제 지표 발표가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오히려 장 초반 시장이 하락했었던 가장 큰 배경은 어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관망 분위기에서 나타났다라는 점. 14일, 15일, 12월 올해의 마지막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시장이 왜
사실은 관망하고 있냐 하면 지난주부터 파월 의장이 계속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이번 12월 FOMC에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의 가속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기 때문에 시장은 일단 시장에 던져지게 될 변동성 이슈. 다시 말씀을 드리면 테이퍼링의 짧아지는 그런 기간,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시점에 시점이 앞당겨지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이슈,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관망 양상이 상당 부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그 고성장 기술주의 상승세는 지속이 됐습니다. 애플 컴퓨터 2.28%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주요 언론은 계속해서 3조 달러, 시총 3조 달러를 향해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현재 지난밤 기준으로 시총 2.87조 달러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 1년 GDP가 우리나라의 1년 연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GDP의 2배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의 시가총액을 애플 컴퓨터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 그대로 상당한 어떤 그런 위력을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도 1.7% 올랐고요. 로크라는 유튜브와 관련된 종목군 18.3%의 급등 상황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시장 내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던 배경 세 가지를 짚어보게 된다라는 오미크론의 완화 내지는 오미크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기대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FOMC에서 시장에 시간을 많이 주었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투자 심리가 그대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여기에 파이자의 3차 부스터샷이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기대감 작용하면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 부분이 핵심적인 지금 현재 시장 투자 심리의 변화 배경이다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배당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수익은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총수익은 주가 수익,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되겠죠. 여기에 배당 수익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말 같은 경우 주가 상승률이 배당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배당을 포기하는 전략도 유효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노린 기관과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거꾸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배당 락 이후에 매수하는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 1월 이후가 되면 배당을 노리고 미리 선취매한 종목이 다시 시장에 수급을 좀 악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당락 이후에 매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매수 기조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 배당을 노리고 투자한 분들은 다시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부분,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라는 부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금융주에 대한 관심 부분 앞서서 설명을 드렸고요. 배당과 금리 인상이 두 가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상당 부분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비와 정부 정책, 이제 1월 효과를 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제 내년 예산 발표 미리 이제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부분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을 하느냐 아니면 천천히 집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신년 정책에 따른
어떤 그 10년 효과가 1월 달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친환경이나 소부장 그리고 통신 장비, 그린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요. 연말 소비 관련주들 여전히 관심 계속 갖자라는 점. 아울러서 경제 재개, 코로나 백신도 있지만 코로나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재개, 리오프닝 관련주, 위드 코로나 이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 여러분 관심 영역군에 넣어두셔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응 작전까지 세워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투자 작전 시간에 짧게 좀 보여드렸는데 어떤 종목일지 드디어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AP 시스템이었습니다. 체질 개선, 수주 잔고 확대, 게다가 업황 개선까지 적혀 있는데요. 이번 주 어제 SFA에 이어서 오늘은 또 AP 시스템 이렇게 들고 와 주셨습니다. 상반기에는 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3분기에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서 체질이 개선되고 하는지 이 기업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디스플레이 업종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OLED 쪽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AP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11월 11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 9월 30일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좀 AP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SFA와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관련된 장비를 생산하는 장비 회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비 제조 및 연구 개발, 그리고 아몰레드, LCD 등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들을 제조하는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1분기 매출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장비 쪽으로는 90%의 매출 비중, 반도체는 8.4%, 2분기 기준으로는 디스플레이 84.3%, 반도체는 14.2%, 3분기 디스플레이 82%, 반도체 15%, 이렇게 82, 15 또는 85, 14 이런 비중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50까지는 아니고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들은 대표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등 해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로 공급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OLED를 주목하는 이유를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소형 OLED 제품으로 본다면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그리고 AR, VR, XR 기기, 그리고 대형 패널 쪽으로 TV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OLED, 특히 스마트폰 탑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미래를 이끌 먹거리인 메타버스에 들어가죠. AR, VR, XR 기기, 결국 OLED 디스플레이, 하드웨어의 주축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쪽이 디스플레이고, 그 중에서도 OLED를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이 곧 투자자들에게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 큰 줄기를 놓치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업종을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계속해서 OLED를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모멘텀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SFA도 그렇고 오늘 AP 시스템도 그렇고 차트적으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SFA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오늘 이
AP 시스템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바닥이 어딘가를 살펴볼 만한 라인을 하나 그어보면 약 21,000원, 21,5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들. 그런데 그 바닥이 한 2년 이상 다져진 바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000원과 가장 가까운 라인이 재차 바닥 인식이 최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닥 인식 이후에는 상단으로 좀 몰려보면 또 31,000원 언저리 쪽으로 박스권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의 되돌림 자리를 하나 또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쉬지 않고 바로 31,000원까지 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을 체크해 본다면 그 안에서 투자 포인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오히려 손절할 자리보다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이어갈 만한 자리구나 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파트론 때도 그렇고요. SFA도 그렇고요. 지금 AP 시스템도 그렇고요.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라는 말씀들을 드리는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후에 파트론의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체크 포인트를 좀 보아야 되겠죠.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더 내려갈 자리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다면 그러면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어야 다시 한번 이 바닥 구간이 지지가 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1분기는 매출액은 1,1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역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뭔가 턴어라운드의 조짐이 보였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요. 1,457억 원의 매출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성장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62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도 84%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960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분기가 162억 원, 3분기는 1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줄어든 모습입니다. 매출액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지켜졌다라는 부분들은 영업이익률도 체크를 해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게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 연간으로는 11.5%를 추정을 하고는 있지만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면 1분기는 10.8%, 2분기는 11.2%, 3분기는 16.7%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은 기업의 이익 체질이 좋아졌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이유는 디스플레이 장비 수주가 감소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 디스플레이 관련된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차트가 디스플레이 업종이라고 하면 조금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5G 통신 장비 섹터를 2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외되어 있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또는 실적이 좋아지고 이익 체질이 좋아지고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선별을 미리미리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상승을 수익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외 OLED 신규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안타까웠지만 앞으로 이 OLED 시장에 대한 산업의 성장성, 시장의 방향성 이것들이 하나의 시너지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3분기에는 왜 이익이 좋았는가,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그 포인트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이유는 고수익성 반도체 장비 쪽 부품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에는 반도체 쪽 매출 비중이 8%였으나 2분기 14%, 3분기 15%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매출이 좋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간 수주 잔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시장, 업황 개선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을 가정해 본다면 앞으로의 모멘텀들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확인했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에 대한 확인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이익 체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확인을 좀 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35%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2%만 줄어들어서 이익 체력은 정말 탄탄해졌다라고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업황 회복을 먼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업종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가 이제 하나 둘씩 LG 디스플레이의 반등을 시작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한 AR, VR, XR 기기, 그리고 OLED 대형화. 그러면 그간 반도체에서는 빗 그로스, 바이트가 얼마만큼 늘어났느냐, 내가 판매한 반도체의 용량이 얼마큼 늘어났는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단위를 빗 그로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스플레이는 이제 대화면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 패널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TV가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고 휴대폰 화면도 커지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노트북도 두께는 얇아지고 있지만 화면은 커지고 있는 모습들도 봤을 때 반도체는 빗 그로우스, 디스플레이는 면적 출하량 증가, 이 단위를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 모멘텀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하고 있는데 그 매출처가 삼성전자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더블 폰 놓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 디스플레이, 베트남 공장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LED 업체 중에서 그래도 삼성전자랑 매출 비중이 높은 쪽 보신다면 폴더블 OLED 후공정, 캐파 증설에 따른 수혜가 AP 시스템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TV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퀀텀 닷 OLED 양산을 시작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수율이 높지는 않은 바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의 패널을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중에서도 아이패드향 리치드 OLED 공급 기대감들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라미네이션 장비의 경쟁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벤더에서 좀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반사 수혜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AP 시스템이 기존 1분기에도 열처리 장비 올 초에 500억 원 수주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신공장의 증설이 그리고 장비 투자가 이어질 때에 수주 증가가 내년도에 전망이 된다. 그런데 경쟁 벤더가 탈락했으면 반사 수혜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수주액이 그에 따라서 4,350억 원, 전년 대비 73%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체질 개선 있고 수주 잔고 확대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업황이 개선되고 차트상으로는 저위험 구간이다. 이러한 박자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AP 시스템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관찰을 이어가시고요. 2년 이상 박스권 하단에 또 한 번 자리가 온다면 그곳에서는 매수도 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종목으로 꼭 담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은 AP 시스템에 대한 작전 리포트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최강자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을 허반석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허반석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이 방송 외에도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바로 이주현의 고수익 작전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경의 테마부장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혹시 우리 이주연 의원님께서는 아이가 있으신가요? 네,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생아는 아니죠? 네, 네, 이제 한 4살 정도 됐어요. 아, 4살이요. 내년부터 이제 신생아에 대해서 첫 만남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만남을 한다면 200만 원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어감이 좀 이상한데 네, 저도 좀 누군가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과연 이 출산 이 장려 관련주에도 움직임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이런 관련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해 주시죠. 네, 저출산 문제는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생산 가능한 뭐 인구수 이런 부분들 이제 점점 고령화 시대는 다가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출산율까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뭐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연금 문제라든지 태어나는 자녀들이 이제 몇 명을 노인들 몇 명을 부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코리아 유나이티드라는 뭐 그런 타이틀을 달고 각 나라의 뭐 이민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정부에서 그동안 정책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정책을 이어왔지만 결국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성과를 낸 그런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고요.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찌됐든 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이라도 노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만남, 뭐 아이가 출생했을 시에 월 200만 원 지급한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뭐 7세에서 8세까지 이렇게 뭐 영유아 수당 뭐 이래 해서 20만 원 주던 거 30만 원 늘리고 이렇게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출산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입장에서 뭐 이 정도로 내가 뭐 둘째, 셋째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뭔가 파격적인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 또 뭐 다른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 등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말 파격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둘째, 셋째를 가지고 있는 뭐 가정에는 뭐 공무원 자리를 준다든지 뭐 출생 시 뭐 1,000만 원을 일시급으로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보너스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보육을 국가에서 완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뭐 노인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일단 정부에서 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다양한 정책들을 좀 지속적으로 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들 좀 더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선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권 주자들이 이 저출산 관련된 좀 획기적인 정책들을 내어놓는다라면 관련주들도 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체감상 느껴지는 부분은 과연 이런 정책으로 지금 정책 관련주들 그러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은 들어요. 그러나 현재 보시면 저출산 관련주들의 주가는 굉장히 좀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고 물론 뭐 시장 영향이 당연히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들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관련주 짧게 보면 아가방 컴퍼니가 있고요. 제로투세븐 그리고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신성통상, TBH 글로벌, 매일유업, 예림당, 대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 조금 접근을 할 때 피해봐야 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일단 예림당 같은 경우는 저가 항공사를 부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자리는 굉장히 저점 구간을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긴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라든지 회사에서 이제 이런 자본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준 아가방 컴퍼니가 있는데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국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상품들 제품들은 굉장히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올해 흑자 전환을 하기도 했는데 중국으로 이렇게 회사가 넘어간 지가 좀 됐죠. 그래서 란시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 이제 이렇게 대주주가 잡혀 있는 부분인데 사실 중국 관련주만 아니라면 제가 좀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국내에서 그동안에 보여왔던 행태를 생각한다면 비중을 크게 담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기존 주주분들 좀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캐리소프트 기존에 좀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 아무래도 캐리소프트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 4,600원대에서 거의 한 7, 8배 정도 급격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7월 달부터 이제 줄곧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 차례 또 파동을 만들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캐리소프트나 그리고 제로투세븐, 삼성출판사 이렇게 토박스코리아 등 오로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업 내용이 좀 괜찮은 기업들로 보자면 제로투세븐과 오로라 그리고 토박스코리아, 신성통상 이렇게 이제 좀 추려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일유업이랑 TBH 글로벌, 삼성출판사 등까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 크게 빠진 것만큼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아온 그런 흐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신성통상이 좀 급격한 상승을 보였는데 사실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이제 탑10이라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 영유아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이렇게 엮여 있는 부분인데 섬유의복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시점에서 급격하게 좀 올라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께서 차기 대통령 후보의 최우선 과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한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저출산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지금 저점 구간에 있고 조금 상승한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시세가 21선 위로 이제 올라와서 좀 안착하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면 그때 가서 접근을 해봐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요. 추세적인 관점은 단기적으로 당연히 시장 조정 나오면서 주가도 조정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리막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돌파해내는 그런 그림이 나온 이후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그렇지 않고 저점 매수를 노리신다면 충분히 또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만 저점 자리,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만들어졌던 최저점 자리를 이탈한다라면 손절한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시고 그렇게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이 좋은 이 출산 관련 종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제로투세븐, 토박스코리아, 오로라, 삼성출판사 등등 언급해 주셨고 지금은 좀 횡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 후에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장중에도 이런 이야기들 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알찬 전략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